일상생활에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과학 시간.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엄마가 들려주는 친절한 과학 시간?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마 또는 할머니.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실지. 많은 분들이 정말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궁금해하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전공이 인공지능이라 인공지능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거 무슨 이야기지? 영화와 엮어서 재미있게 인공지능이 지금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디까지 왔나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올해 이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 된 해인데요. 제목 자체가 인공지능, AI. AI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네, AI. 맞습니다. 저 유명한. 벌써 20년이나 됐어요. 그게? 네. 미래를 정말 잘 예견을 하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사실 저도 20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로봇. 데이빗. 자,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그 데이빗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특히 그 데이빗이라는 정말 사람과 똑같아서 사람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진 로봇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요원한 일이고요. 그 미세한 관절의 움직임이라든가 지능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데이빗만큼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데이빗이 처음에는 굉장히 집안에 대해서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어리버리하다가 점점 그 생활을 해가면서 익숙해지고 정말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더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하는데 데이빗은 이제 한두 번의 상황으로 그것을 확확 그 학습을 해서 발전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영화는 그 로봇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봇과 AI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로봇은 몸이고 AI는 정신과 두뇌예요. 지능이 없는 로봇들도 많잖아요. 그 자동차에서 용접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여요. 반대로 몸이 없는 지능, 인공지능도 있어요. 컴퓨터 안에 지능이 들어있는 거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 지능의 결과를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는. 데이빗 같은 경우는 몸도 가지고 지능도 가진 로봇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존재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휴보. 그렇죠. 예, 라든지. 휴보 같은 게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휴보 보시면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리고 지능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일본의 아시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시모 같은 이제 막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런 로봇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몸체를 그대로 흉내낸다거나 아니면 미세한 동작을 한다던가 이런 데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걔네들이 또 그 데이빗처럼 훌륭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능 따로 몸체 따로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로봇과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 영화를 보셨다니까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보통 AI 하면은 이런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나 학습 능력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감정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빗 같은 경우는. 그런데 AI가 그렇게 감정을 가질 수가 있나요?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봤는데요. 영화 AI가 그 이전의 영화들과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감정을 가진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감정은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된 것이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나가듯이 그 로봇도 감정을 학습을 할 수는 있겠다. 이 학습이 감정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AI가 감정을 가져서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사람이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영화 허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컴퓨터는 말만 하지만 물론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스칼렛 요한슨이었나요?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컴퓨터 말만 하지만 그 말만 듣는 것만으로 그 남자가 온전하게 컴퓨터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2013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기술들에 기반을 해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사실 챗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허예요. 그렇잖아요. 챗봇이 우리가 그것을 그 화면으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음성 합성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거든요. 2021년 한참 그 이슈가 됐던 이루다라는 챗봇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잠깐 굉장히 반짝했다가 어떤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서비스를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루다라는 챗봇은 20대 여성, 나의 여자친구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챗봇이고요. 여기서 학습을 한 데이터는 톡에서 나눈 연인들과의 대화가 학습의 내용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짓궂어서 막 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좀 낯뜨거운 반응을 보이게끔 그 답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나쁜 서비스야. 이렇게 이야기한 좀 이루다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여기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결국은 이제 AI도 사람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또 사람이 문제네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결국은 문제예요.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 바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 기술에 어떤 지능을 집어넣어 주는지에 대한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그런 이제 AI가 될 수도 있고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만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이야기 어떠셨어요? 영화와 엮어서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또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